그런데 황족이나 황제는 어이가 괄사를 시술하지요. 최고로 공부한 어이가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술을 해보니까 이론적인 바탕 위에서, 인체 구조의 이론적인 바탕 위에서 그게 중리학이 됐든 인체 구조학적으로 바탕을 두었던 간에 이론적인 바탕에서 볼 때 괄사처럼 괄사만큼 정확하게 시술되는 그런 의료법이 없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이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황제들에게 이 방법을 시술을 한 것입니다. 자, 인체의 생김에 따라서 힘을 줄 때는 주고, 힘을 주어서 아주 그냥 세게 할 때는 하고, 또 부드럽게 해야 될 때는 부드럽게 하고, 또 아니면 막 튕기고 막 파고 막 밀고 자극을 막 세게 주고 막 힘을 들여서 하고, 이럴 때는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 몸 구조가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 방법에 의해서 괄사를 시술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때도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이 있다든지 뭐 이런 모양이 있다든지 또 이런 모양을 가지고 또 이런 모양을 가지고 또 이런 모양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지만 제가 인체 구조를 공부한 바로는 이러한 가지가지의 디자인이 필요해서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황제를 적어도 또 황족을 적어도 시술한 어이들은 인체 굴곡에 따라서 또 인체의 생김새에 따라서 이 도구를 만들어 가지고 썼을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도구를요. 그랬으니까 그 효능이나 효험은 굉장했을 겁니다. 이러니까 황제나 황족들에게 괄사시술을 했던 겁니다. 자, 황족이나 황제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중국에서도 그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통치자입니다. 제일 건강해야 되고 특별한 능력이 있고 권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방법에 의해서 그러한 방식에서 선출된 최고 통치권자가 아니고 세습에 의해서, 안 그러면 전쟁에 많은 전란을 겪으면서 거기서 최고의 강력자가 황제가 됐습니다. 이러한 황제는 누구도 추종할 수 없는 어떤 체력적인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야 되고 어떤 불가사의한 신통력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만 정적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할 수 있고 정적의 어떠한 권모술수도 지적해서 거기로부터 벗어져 나올 수 있어야 되고 항상 독극물에 대한 위험 부담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독극물에 대한 극복 능력이라는 게 자생 능력이 있어서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러한 체력을 가지고 이러한 모든 능력을 가지려고 하니까 인체의 가장 자연치유적인 그런 요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 요법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괄사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황제나 황족은 괄사시술을 매일 받았던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또는 전신으로, 안 그러면 아픈 부위를. 그렇게 해서 늘 정적들이 볼 때마다 항상 강건하고 잠을 뭐 며칠씩 안 자도 끄떡없고 또 어떠한 어려운 문제를 품신하고 재가를 받으려고 하더라도 명철한 두뇌를 가지고 판단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도출해내고 이럴 수 있어야 되니까 뭐 지덕체가 다 갖춰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괄사시술이 황제 비술이었구나.
황실 비술이었구나. 그래서 어의에 의해서만 비밀리에 저술 아주 전수됐다. 늘 책도 만들어내고 책도 쓰고 하더라도 그걸 비밀리에 보관하고 전수됐구나. 황제내경이라는 책도 황제와 어의가 의료법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을 쓴 책이거든요. 우리 중의학이나 한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황제내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합니다. 그 인용하는 그 책 내용 자체가 황제와 어의가 질병에 대한 것이거나 질병 예방에 대한 것을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하고 토론한 것을 기록한 그런 의서입니다. 그래서 괄사라는 특별한 대체요법이 2200년 동안 면면이 전해 내려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그러니까 최상류층에서 괄사 시술을 항상 애용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빈민계급이 제가 이 괄사법을 시술하면서 전수돼 내려왔다. 민간요법으로 전수되었다 말하는 것은 옛날 어떤 시대에도 병원에 가려고 그러면 경제적인 부담이 됩니다. 중병일 때는 돈이 많이 들고 쉽게 생각하는 가벼운 병도 돈이 듭니다. 옛날 시절에는 오늘날보다는 경제적인 여건이 풍요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오늘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자기 능력대로 풍족하게 사는 이 시대와는 조금 달랐으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농경시대였으니까.